내가 오빠 맞아. 73세 오말순에 떨리는 목소리가 40년간 지켜온 칼국수집에 메아리 쳤습니다. 친정오빠 앞에 무릎 꿇고 앉은 말순의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죠. 제발, 내 가게만은. 하지만 오빠 만복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골목의 여왕은 이제 내가 될 거다. 40년 전통의 가게가 하루아침에 남의 땅이 되어버렸고 구청 공무원인 사위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과연 말순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 여인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말순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찬 바람이 스며드는 골목 안쪽.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칼국수집. 말순은 잠옷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후, 또 추워졌네.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말순은 습관처럼 골목을 둘러봅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골목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지만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벗겨진 모습이었죠. 예전만큼 활기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곳은 말순의 터전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말순은 오늘도 반죽부터 시작합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 소금의 양까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죠. 40년 동안 매일 같은 손짓으로 반죽을 치대며 이 골목 사람들의 아침을 책임져 왔습니다.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사장님. 첫 손님은 골목 입구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이죠. 박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평소처럼 칼국수 한 그릇이죠? 네. 그리고 오늘은 김치도 좀 더 주세요. 요새 입맛이 없어서 말이에요. 말순은 뜨끈한 칼국수를 올려주며 김치를 한 접시 더 가져다 줍니다. 박 사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지만 말순은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장사를 하다 보면 언제 말을 걸어야 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아침 시간이 지나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그리고 이 골목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까지. 말순의 칼국수집은 이 작은 골목의 중심 같은 곳이었습니다. 말순이 누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50대 중반의 정육점 사장 김태호가 빈 그릇을 내밀며 인사합니다. 말순보다 20살이나 어리지만 이 골목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태호야, 요새 손님 어때? 예전만 못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서 동네 정육점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누나 가게는 그래도 단골들이 많아서 부럽습니다. 말순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럽다고는 하지만 사실 본인도 예전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체인점이나 배달음식을 선호하고 이런 전통적인 골목 음식점을 찾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순의 친정오빠인 오만복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78세인 만복은 이 골목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 중에 토박이었죠. 젊은 시절 작은 건설업을 하며 돈을 모았고 지금은 골목 곳곳에 뒷집과 땅을 소유한 동네 유지였습니다. 만복 오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그냥 국수 한 그릇. 그런데 말순아,
요새 골목 분위기 어떤 것 같아? 만복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국수를 삶으면서 오빠를 바라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와 별다를 게 없는데요. 하하. 그런가?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나 보네. 만복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말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평소에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말순의 사위인 한기철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40 중반의 기철은 구청 도시계획팀에서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말순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어머, 기철아. 점심은 먹었니? 못 먹었으면 국수라도 한 그릇 할까? 아니에요. 먹었어요.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요. 순이는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바빠서 못 왔어요. 기철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듯 했지만 말수는 사위 앞에서 괜히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이 집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잖아. 네. 고맙습니다. 기철이 나간 후 말수는 홀로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가 이제는 골목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 골목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말수는 중얼거리며 마지막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오빠의 이상한 말투, 사위의 어색한 표정, 그리고 최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수근거림까지.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골목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지만 여전히 이곳은 말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내일도 또 평범한 하루겠지.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이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골목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가게 문을 열자마자 각 사장이 후다닥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공문을 들고 있었죠. 사장님, 큰일 났어요.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 골목 전체가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네요. 말순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골목 어귀에서 가끔 들려오던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될 줄은 몰랐거든요. 재개발이라고요? 정말요? 네. 여기 보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설명회도 다음 주에 연다고 하고요. 박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이 골목에서 살아온 그에게 재개발은 마치 뿌리를 뽑히는 것과 같았죠. 소식은 금세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말순의 가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조용한 시간대인데도 가게는 북적거렸습니다. 말순이 누나, 정말 재개발이 확정된 거예요? 정육점 김태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어. 설명회를 들어봐야 알 것 같아. 말순도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오만복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만복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모인 김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당당했습니다. 재개발 얘기, 저도 어제 정식으로 들었어요. 구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거든요. 오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순이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말순을 바라보더니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다행히 보상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토지 소유주들은 현재 시세의 130%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130%라는 숫자는 분명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만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건물주, 즉 토지 소유주에게만 나오거든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정작 땅의 소유권은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월세로 시작한 가게였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관례적으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만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죠. 말순아, 미안한 얘기지만 내 가게 자리 사실 내 땅이야. 골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과 만복에게 집중되었죠.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20년 전에 원래 건물주한테서 내가 사들였어. 너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하지만 어차피 내가 계속 장사하는 데는 문제없을 줄 알았거든. 만복은 서류 중 하나를 꺼내어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토지대장에는 오만복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말이야. 만복이 머뭇거렸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어서 좀 곤란해. 그냥 관례적으로 월세만 받아왔거든. 말순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히 월세를 내며 장사해왔는데 정작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오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는데. 미안해, 말순아. 하지만 재개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야. 이 골목도 이제 옛날만큼 활기차지 않잖아. 차라리 이참에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만복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조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말순을 동정하는 표정이었죠. 만복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새 골목 장사 힘들잖아요. 구멍가게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에요. 40년. 어떻게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세요? 정육점 김태호가 말순을 옹호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에 대한 기대와 오랜 터전을 잃는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일단 주민설명회를 들어보고 결정하자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일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말순아, 현실을 받아들여.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 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요? 말순이 되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없고 권리금도 정식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 재개발이 시작되면 내가 여기 있을 근거가 없어. 만복의 차가운 말에 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친정오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빠, 진짜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내가 이해해줘야 해. 골목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둘 흩어져 갔습니다. 남은 것은 말순과 만복, 그리고 차가운 현실뿐이었죠.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 앉아 40년간의 추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꿈을 키워온 이 자리, 딸을 키우고 손자들을 돌봐준 이 공간이 하루아침에 남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 재개발 소식이 공식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예전처럼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대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속셈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칼국수집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같은 골목 상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장님,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은 골목 입구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는 이정자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정자는 평소 말순과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죠. 어머, 정자야, 오랜만이네. 요새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죠 뭐. 재개발 때문에 다들 시끌시끌하니까요. 정자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냉랭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뜨거운 칼국수를 올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자야, 혹시 나한테 섭섭한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정자가 젓가락을 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사위분이 구청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응. 우리 기철이가 도시계획팀에 있어. 왜? 그럼 재개발 정보도 미리 다 알 수 있겠네요. 부럽습니다. 정자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정자야, 혹시 무슨 오해가? 오해요? 글쎄요. 만복 씨가 사장님 땅 주인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미리 알고 계셨나요? 정자는 국수를 반쯤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돈은 여기 두고 갈게요. 말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가게에 손님이 절반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온 손님들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골목 상인 몇 명이 단체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정육점 김태호, 철물점 박기수, 그리고 반찬 가게 윤미숙까지. 이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말순이 누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누나, 사위분 말이에요. 구청 도시계획팀에서 일하신다고 하던데. 맞아. 우리 기철이가 거기서 일해. 그런데 그게 왜? 박기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재개발 계획도 미리 알고 계셨겠네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공문받고 알았어. 정말요? 윤미숙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만복 씨가 누나 가게 땅 주인이라는 것도 몰랐다고요? 당연히 몰랐지. 나도 그날 처음 들었어.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김태호가 다시 입을 열었죠. 누나, 솔직히 말해봐요. 사위분이 미리 귀띔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복 씨랑 미리 짜고 보상금 챙기려는 거 아니고요? 뭐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나도 알잖아요. 재개발되면 토지 소유주가 제일 많이 받아요. 사위분이 내부 정보 알려주고 만복 씨가 미리 땅 사놓고 누나는 그 대가로 보상금 나눠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박기수의 말에 말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정신이 나갔어?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윤미숙이 따져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하필 재개발 발표 직후에 만복 씨가 땅 주인이라고 밝히는 게 우연이라고요?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본인도 오빠의 갑작스러운 폭로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혹을 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가족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김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몇십 년씩 장사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억울하잖아요. 상인들이 나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의혹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기철이 구청에서 일한다는 것, 만복이 갑자기 땅 주인임을 밝힌 것, 모든 게 너무 우연치고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정말 우리 기철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말순의 마음에도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구청 공무원으로서 외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기철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 이상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기철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와? 아, 그냥 어머니 안부나 물어볼까 해서요. 기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말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기철아, 혹시 재개발 계획 미리 알고 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구청에서 일하니까 미리 들었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해봐. 기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어머니,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소문은 있었어요. 하지만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정말 알고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을 뿐이라고요. 그럼 왜 미리 말 안 해줬어? 나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잖아. 기철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무원이에요. 함부로 내부 정보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내부 정보? 나는 내 장모야. 가족한테도 말 못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가 문제가 되면 저는 파면될 수도 있어요. 말수는 사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준 사위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공무원 신분을 핑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그럼 만복 오빠는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그 사람도 구청에서 정보를 얻었을 텐데.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말수는 기철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웠죠. 기철아, 솔직히 말해줘. 혹시 만복 오빠랑 무슨 이야기 한 적 있어? 어머니,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더욱 확신이 섰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나 몰래 짜고 친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철은 분노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겨진 말수는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죠. 오빠에게는 배신당하고 사위에게는 의심을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본인도 사위와 오빠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담당자들은 재개발의 필요성과 보상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만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말수는 그날 이후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설명회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거든요. 모든 시선이 구청 공무원의 장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칼국수 하나 주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은 골목 끝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봉식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봉식은 과묵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죠. 요새 골목이 시끄럽네요. 재개발 때문에 다들 예민해져서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봉식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야 뭐 세탁소 기계들만 옮기면 되니까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좀 복잡하시겠어요. 봉식의 말에 담긴 의미를 말수는 알아챘습니다. 이제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순의 처지가 공공연한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해야죠 뭐. 그런데 말입니다. 봉식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복 씨가 요새 부동산 중개업소를 자주 드나든다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요? 네. 골목 입구 쪽에 있는 대한부동산 말이에요. 거기 사장이랑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한 예감이 말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빠가 부동산 업체와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보상금 상담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를 의미할 수도 있었거든요. 봉식이 나간 후 말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고 가게 문을 잠시 닫았죠. 골목 입구에 대한부동산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빠 만복이 중개업소 사장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서 대화 내용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럼 이 구역 전체가 만복 씨 소유가 되는 거네요? 중개업소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개발 발표 전에 미리 사들여 놓은 게 적중한 셈이죠. 만복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역시 정보가 중요하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공문 받고 나서야 알았는데 만복 씨는 미리 준비하셨으니까. 하하. 그렇죠. 덕분에 보상금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말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빠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가게 자리도 그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동생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40년 동안 장사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에이, 뭐 어쩔 수 없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정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하시든지. 만복의 차가운 말에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친정오빠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사실 좀 미안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재개발 보상금으로 몇 억은 받으실 텐데 뭘 아쉬워해요.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이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빠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복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말수나,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오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뭐 하신 거예요? 만복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직접 봤어요. 오빠가 거기서 재개발 이야기하는 건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복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죠. 알았으면 됐어. 그럼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쉽게 이야기하다니요. 오빠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그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야. 재개발이 확정된 이상 최대한 이익을 보는 게 당연하잖아. 만복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봐. 내 가게 자리뿐만 아니라 옆 건물, 그 옆 빈집까지 다 내 소유야. 말수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골목의 상당 부분이 만복 소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야.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씩 사들였어. 그럼 내 가게는 언제 산 거예요? 너 가게 자리는 1년 전쯤? 말수는 허탈했습니다. 1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해줬어요? 나라도 대비할 수 있게. 말하면 뭐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만복의 냉정한 말에 말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장사한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야, 말수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골목이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 손님들도 줄고 상권도 죽어가고 있잖아. 그래도 내 삶의 터전인데, 터전이고 뭐고 법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야. 임대차 계약서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만복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건축법상 내 가게는 불법 증축 구분이 있어. 그리고 저기 천막 친 것도 무허가야. 말수는 그제야 오빠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들어 자신을 압박하려는 것이었죠. 오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민원이요? 불법 증축, 무허가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 말이야.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는 기본이고 강제 철거될 수도 있어.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가 신고할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고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야. 재개발 시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 만복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말수나, 내 조건은 간단해.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면 이사비 정도는 줄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아무것도 못 받아. 이사비요? 40년 장사한 데가가 이사비라고요? 그게 현실이야.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 만복이 나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친정오빠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딸 순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기철의 아내인 순이는 평소 말순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새 많이 힘드시죠? 순이야, 내 남편이랑 만복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순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줘. 기철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 맞지?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기철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공무원 신분이라서. 그럼 정말 알고 있었다는 거구나. 하지만 어머니한테 해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위도 자신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었죠. 순이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40년 동안 너희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말순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결국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재개발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칼국수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죠.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대여섯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시네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은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공무원 특유의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구청 건축과 박민수 주무관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복이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신고요? 무슨 신고 말씀이세요? 박민수는 공문을 꺼내 보였습니다. 불법 증축 및 무허가 시설물 설치 신고입니다. 확인 결과 법정 건폐율을 초과한 증축과 천막 설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법은 법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2주 내에 불법 증축 구분을 철거하고 천막을 제거하세요. 2주요? 그럼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요? 그건 사업주가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박민수가 나간 후 말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법 증축이라고 했지만 그건 20년 전에 손님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확장한 부분이었거든요. 당시에도 동네 이장이 괜찮다고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 단속반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5명의 공무원들이 줄지어 나타나서 가게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여기 보세요. 원래 건물 라인에서 1.5m 정도 넘어와 있네요. 그리고 저 천막도 도로점 용어가 없이 설치된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은 자와 카메라를 들고 구석구석 측정하고 촬영했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말순이 누나, 무슨 일이에요? 정육점 김태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불법 증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네. 에이, 그게 무슨 불법 증축이에요. 예전부터 있던 건데
하지만 공무원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통보했죠. 오말순 씨,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2주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1차로 50만 원, 그 다음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말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벌금까지 내야 한다니. 공무원들이 떠난 후 가게 앞에는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쓰인 딱지는 마치 가게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았죠. 그 딱지를 본 순간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더욱 뜸해졌습니다. 누구도 문제가 있는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먹어야겠어요. 마지막 남은 단골 손님마저 그렇게 말하며 떠나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완전히 적자였죠. 말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만복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을 동반하고 있었죠. 말수나, 어떻게 생각해봤어? 오빠, 이게 다 오빠가 신고한 거죠?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나섰죠. 사장님, 만복 씨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이사비 300만 원에 당분간 생활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300만 원요? 말수는 비웃었습니다. 40년 장사한 대가가 300만 원이라고요? 사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나요? 만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수나, 더 버텨봤자 좋을 게 없어. 벌금은 계속 나올 거고 손님은 더 줄어들 거야. 오빠가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남매 아니에요? 남매니까 이만큼이라도 챙겨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한 푼도 안 줬어. 말수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친정오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법적으로는 내가 불리한 입장이야. 그때 기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말순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었죠. 장모님,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기철아,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장모님, 제가 구청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저한테도 피해가 와요. 동료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 나온다고? 장모님 때문에 제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말수는 경악했습니다. 사위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발 그냥 합의 보고 나가세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기철의 차가운 말에 말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위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복과 기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그런 말순을 내려다보며 기다렸죠. 사장님, 결정하세요. 이 조건도 언제까지 유효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재촉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40년간의 기억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새벽녘,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상인 회장님이 주신 그 서류. 혹시 말수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떠오른 기억 때문에 더 이상 잠들 수 없었거든요. 40년 전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상인 회장이었던 김덕수 어르신이 건넨 서류들이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말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뒤편에는 오래된 철제 서류함이 하나 있었죠. 40년 동안 각종 서류들을 보관해온 곳이었습니다. 서류함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한 서류들이 가득했죠. 전기요금 고지서, 세금 납부 영수증,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까지. 어디 있을까?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말수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서류함 맨 아래쪽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계약서와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순의 눈길을 끈 것은 임대차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였죠. 이게 뭐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김덕수가 보아 오말순을, 계약 기간은 1985년부터 30년간, 그리고 특별 조항에는 갑의 동의 없이는 을의 영업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30년 만료 후에는 자동으로 10년씩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0년 후 자동 연장이라고? 그럼 2015년부터 다시 10년이니까. 말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015년에서 10년이면 2025년까지였습니다. 즉, 아직도 유효한 계약이라는 뜻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서 하단에 찍힌 도장과 서명이었습니다. 김덕수의 도장은 물론이고 증인으로 강씨 이장과 상인의 총무의 서명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유효한 계약서일까?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만복이 아무리 토지 소유주라고 해도 함부로 자신을 내쫓을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40년이나 된 계약서가 과연 지금도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었죠. 게다가 계약 상대방인 김덕수 어르신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봐야겠어. 말수는 이른 아침부터 골목을 나섰습니다. 40년 전 일을 기억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당시 이장이었던 박인수 어르신이었습니다. 박인수는 현재 85세로 골목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르신 중 한 분이었죠. 골목 끝 낡은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머, 말순이구나.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어르신, 혹시 4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제가 가게 시작할 때 김덕수 세장님과 계약한 일 말이에요. 박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때 말이야. 덕수가 너한테 각서를 써줬지. 내가 증인으로 도장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각서요? 이게 맞나요? 말수는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박인수는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살펴봤죠. 맞아. 이거야. 덕수가 너한테 평생 장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 당시에 좀 특별한 계약이었어. 왜 특별했는데요? 덕수가 너희 남편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 한국전쟁 때 목숨을 구해줬다고 했나? 그래서 보답하는 의미로 그런 계약을 해준 거야. 말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이죠. 어르신. 그럼 이 계약서가 아직도 유효한가요? 글쎄,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분명히 정식으로 한 거야. 상인의 총무도 증인으로 참석했고 박인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덕수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땅을 팔아버렸잖아. 그때 이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말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유효기간, 토지 소유주, 변경시, 계약 승계 등의 키워드로 찾아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만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어. 말수는 용기를 내어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골목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말수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이거 정말 특별한 계약서네요. 유효한 건가요? 네, 충분히 유효합니다. 더구나 이 계약서에는 자동 연장 조항이 있어서 2025년까지는 확실히 효력이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됩니다. 특히 이렇게 장기간 계약에 자동 연장 조항까지 있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상당히 강해요. 그럼 제가 재개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입니다. 법정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차인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더구나 40년간 운영한 영업권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말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뀐 것이었죠. 변호사님, 정말 확실한 거죠? 100% 확신합니다. 이 계약서 하나면 재개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추가로 조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서의 진위를 의심할 수 있으니 필적 감정이나 도장 감정을 미리 받아두는 게 좋겠어요. 말수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이제 내가 판을 뒤집을 차례야. 그날 오후 말수는 감정기관에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받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김덕수의 서명과 도장이 모두 진본으로 판명되었죠. 40년 만에 마침내 내 권리를 찾았어. 말수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당한 미소를 지었죠. 이제 만복과 기철을 상대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만복 오빠, 이제 누가 이 골목의 진짜 주인인지 보여줄게. 그날 저녁, 말수는 주민설명회 공고를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이 바로 2차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할 작정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바뀔 거야. 2차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골목 주민들은 오후 2시에 동사무소 회의실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죠. 말수는 아침부터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를 투명 파일에 넣고 감정 결과서도 함께 챙겼습니다. 오늘이야. 모든 걸 끝낼 날이야.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들이 앞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만복은 맨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말순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말순은 어딘지 달라 보였거든요. 말순이 누나, 여기 앉으세요. 정육점 김태호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고마워. 태호야. 만복은 말순을 힐끔 쳐다보더니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과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어제까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구청 도시계획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은 재개발 보상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토지 소유주 보상금, 건물 보상금, 이전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어졌죠. 특히 영업 손실 보상의 경우 정식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인분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 말에 몇몇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이 구두계약으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영업 손실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만복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구역 최대 토지 소유주인 오만복입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골목의 상당 부분이 제 소유입니다. 보상 협상도 주로 저와 하게 될 텐데요. 사람들이 만복을 쳐다봤습니다. 실제로 그가 골목 곳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임차인들도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버티시는 분들은 만복의 시선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협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소문을 들어서 말순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구청 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나요? 바로 그때 말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죠. 저는 40년간 이 골목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해온 오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며칠 전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방금 만복 씨가 이 골목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아, 뭔 소리야? 토지대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오빠 말이 맞아요. 땅은 분명히 오빠 소유죠. 하지만 그 땅 위에서 장사할 권리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말순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이 무엇을 꺼낼지 궁금해했죠. 이것은 40년 전 김덕수 상인회장님과 체결한 정식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말순은 계약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30년 계약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어서 2025년까지 유효합니다. 만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런 계약서는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본다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가 땅을 살 때 이런 계약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당연히 몰랐지.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그 땅을 샀겠어? 구청 담당자가 개입했습니다. 잠깐만요. 계약서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말수는 계약서를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담당자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이것은 정말 특별한 계약서네요. 장기 임대차에 자동 연장 조항까지 있고. 가짜야.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40년 된 종이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 분명히 위조한 거야.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조 의심을 하실까봐 미리 감정을 받았어요. 말수는 감정 결과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필적 감정과 도장 감정 모두 통과했습니다. 진본이에요. 회의실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만복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아, 이게 정말이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도 잊고 있었어요. 40년 전 일이니까. 그런데 오빠가 날 내쫓으려고 하니까 기억이 났죠. 구청 담당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재개발, 보상에서 상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40년간의 영업권과 향후 손실을 고려하면 대략 토지 보상금의 3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5억 원이라면 말순이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기철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 있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죠.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기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순도 긴장한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죠. 저는 구청 도시계획팀 한기철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말순 어머니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았고. 기철아,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만복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기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복 씨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안 건 제가 흘려준 게 맞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장모님을 도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복 씨가 저를 협박했거든요. 기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 가게를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협박 때문에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모님의 계약서를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철은 말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렸어야 할 어머니를 오히려. 만복이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담당자가 제지했죠. 만복 씨, 잠깐만요. 공무원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복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골목의 일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재개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호를 비롯한
몇몇 상인들이 각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죠. 만복 오빠, 이제 누가 이 골목의 진짜 주인인지 아시겠죠?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간 무시해왔던 동생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회의는 말순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구청에서도 정식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기로 했고 재개발 과정에서 말순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약속했죠. 회의실을 나서며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이겼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겨울, 골목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모두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죠. 하지만 단지 입구 한편에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순 칼국수라고 적힌 깔끔한 간판이 걸린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말순의 새로운 주거 공간, 3층은 임대용 원룸으로 꾸며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말순은 새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미소가 있었죠. 사장님, 여기가 새 가게군요. 깔끔하네요. 정육점을 운영하던 김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재개발 보상금으로 근처에 더 큰 정육점을 차렸죠. 태호야, 어서 와. 평소처럼 칼국수 한 그릇이지? 네. 그리고 오늘은 가족들이랑 왔어요. 태호의 뒤로 아내와 두 아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새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넓고 깨끗해서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거든요. 말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우리 태호네 애들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국수 끓여줄게. 말순은 주방으로 들어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달라져도 음식 맛은 여전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전 골목 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 이사온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찾아왔거든요. 할머니, 여기 칼국수가 정말 유명하다면서요? 30대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했거든요. 비법은 정성이에요. 말순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40년 전통이라는 것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어 있었죠. 오후가 되자 기철과 순이가 아이들과 함께 가게에 들렀습니다. 6개월 전의 일 이후 기철은 구청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한 용기를 인정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기철아, 순이야, 어서 와. 아이들 배고프겠다. 얼른 앉아. 기철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됐어. 기철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 말순은 웃으며 손자들에게 국수를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 국수 맛있지? 네. 할머니가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밝은 대답에 말순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업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순이가 물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좋아. 예전보다 손님도 많아졌고 수입도 안정적이야. 실제로 말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으로 새 건물을 지었고 3층 임대 수익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죠. 그런데 만복 외삼촌은 어떻게 지내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연락은 안 하고 있어. 아마 서울로 이사 갔을 거야. 만복은 공무원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보상금을 받자마자 골목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말순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죠. 그래도 가족인데 언젠가는 화해하시겠죠?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말순은 더 이상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기철아, 내가 요즘 하는 일은 어때? 네, 환경정책과로 옮긴 후에 훨씬 보람있게 일하고 있어요. 깨끗한 정책 만드는 일이라 마음도 편하고요. 기철은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하루 장사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말수는 가게 정리를 하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말수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는 모습은 예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말수는 자신감과 여유를 되찾았거든요. 가게 문을 잠그고 2층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새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골목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말수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김덕수 회장님을 도와준 덕분에 이런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땅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추억과 사람을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말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것은 건물이나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쌓은 추억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첫 손님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아침부터 활기차시네요. 그럼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만복이었죠. 6개월 만에 나타난 오빠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나 오빠, 두 사람은 잠시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앉으세요. 국수라도 한 그릇 드릴게요. 고마워. 만복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수나,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어. 말수는 뜨거운 칼국수를 오빠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예전 맛 그대로예요. 만복은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예전 맛이네. 오빠, 이제 어디서 사세요?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이야. 보상금도 다 써버리고 이제 별로 남은 게 없어. 말수는 오빠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결국 피 나눈 형제였거든요. 오빠, 3층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혼자 살기 적당한 원룸이에요. 관리비만 내고 사셔도 돼요.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아, 내가 왜 나한테? 가족이니까요. 아무리 미운 오빠라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만복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말수는 조용히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요, 오빠. 그날 오후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가게에 모여들었습니다. 말순과 만복이 화해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역시 말순이 누나다워요. 김태호가 감탄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상인이 덧붙였습니다. 말순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을 보며 살아가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 앉아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았고, 가족의 배신 속에서도 진정한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 골목의 여왕은 끝까지 나였어. 말순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죠. 권력이나 소유를 통한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통한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었죠.